지금 당장 세수 2천억 걷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남은 5년 동안 1조를 잘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정부 남은 5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코스피를 4천, 5천, 6천 만든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하고 심지어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하게 만들어주면 세수는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하진 않았지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 앞으로 이 주식시장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폭넓게 과세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여기 지금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2023년에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입니다. 코스피 시장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분율 1% 이상 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총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대주주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게 이제 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금을 안 걷어. 미국 주식 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 뭐 22%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미입니다, 개미. 주식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주식만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슈퍼개미 또는 정말 뭐 최대주주, 창업자, 경영자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잘 팔지도 않겠지만 주식을 팔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거의 비슷하게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비슷하게 한 20% 내외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곳을 지분율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 1% 넘었어? 지분율 높네. 대주주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금액으로 그냥 끊어가지고 원래 50억이었던 것을 이제 10억으로 내리겠다. 10억으로. 그래서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너 대주주, 너 세금 내, 너 부자지 라고 이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뜨거운 감자냐? 대주주가 그렇게 많아? 주식을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나는 전 재산이 10억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2021년에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만 명이었대요. 2만 명. 그 당시에는 이 보유액 기준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획재정부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 거죠. 그렇게 내리면 2021년에는 그리고 아마 주가 좀 높았을 거예요. 코로나 한창 때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뭐 3천 처음 넘고 코스피가 모두가 주식해야 된다 안 하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였으니까 좀 많았겠지만 어쨌든 2만 명 정도입니다. 2만 명. 우리나라의 당시 인구가 5,177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은 2,589명당 한 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핸드폰 딱 열어가지고 주소록에 2,589명 이상 저장된 사람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무슨 연예인이나 정말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아는 사람이 2,589명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2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이었고 반이 13개였습니다. 13개. 그렇게 되면 650명씩 3개 학년이니까 전교생이 19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학교 다닐 때 전교생에서 한 명도 없는 애들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야,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자래. 뭐 이사장 아들이래.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래. 뭐 이래서 한 명씩은 있잖아. 한 명, 전교에 한 명. 그런 한 명을 내가 신경 쓴다? No, no, no.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죠?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걱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제 생각에는 화면을 조금 다른 화면으로 돌려보면은 요거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 주식하기에 국내 주식하기에 저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지금? 나빠.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에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 근데 나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주식은 미래 보고 투자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아지면,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야. 또 하나, 지금 원달러 환율 얼마입니까? 제가 미국에 나와 있죠. 힘들죠? 1,400원 가까이 돼요. 1,300 몇십 원 정도 됩니다. 원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싸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1달러를 냈을 때 옛날에는 1,000원밖에 안 줬어. 근데 지금 1달러 내면 1,400원 주는 거야. 너무 원화 가치가 싸서 한국에 투자하기가 좋죠.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가 상법도 개정해서 개인 투자자한테 유리한 시장 환경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부동산 아파트 한 채를 더 살까? 근데 규제가 많아질 것 같아. 근데 주식 시장은 좀 붐업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돈을 이쪽으로 가져가야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죠. 또 하나 운이 좋으면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북한의 지도자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옛날에 무슨 일 있었죠? 문재인 민주당, 트럼프, 김정은 해가지고 결국 결렬됐지만 서로 손잡고 판문점도 가고 예? 베트남에서 북핵 동결 뭐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북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 라고 하면은 여러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기회입니다. 기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주요국의 주가 순자산 비율, 이제 어려운 말로 Price Book Value Ratio (PBR)인데요. 미국 몇 배야? 4.5배. 유럽 몇 배야? 2.6배, 2.06배, 일본 1.38배, 중국 1.36배, 한국 0.95배로 주요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아. 지금 제가 오늘 낮에 K-pop 데모헌터스 보다 왔는데 너무 국뽕 장난 아니야. 우리나라 전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 근데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현금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그거를 평가를 안 해줘.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너 9,500만 원짜리야. 왜냐하면 너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여지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말하자면 순자산,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순이익, 벌어들이는 이익이 바뀌지 않아도 시장 참여자의 시각만 바뀜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가 중요해? 시장 참여자의 생각이 중요해. 한국 시장 잘 될 거야. 한국은 너무 저평가 받아왔어.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개선될 포인트가 많아. 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선순환이 되면서 아무 일도 없어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 5천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예전처럼 야 국장 하는 거 아니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야 주식은 무조건 미장이지 라고 해버리면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소받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초라도 나한테 2만 명밖에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 과세 관련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가 확산돼서 우리나라를 붐업시킬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왜 대주주 과세를 싫어하는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면 내가 국내 주식으로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모두 다 1억 내 거였어. 그냥 일반 슈퍼게임 입장에서 대주주는 어차피 과세 대상이었고 바뀌지 않는 거고 끈손들 입장에서 근데 미국 주식하면 1억을 벌었을 때 8천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보다 성장성이나 수익성 뭐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수혜주가 별로 없지만 국내 주식을 했던 거야.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매겨서 똑같이 1억을 벌었을 때 8천이다? 그럼 내가 왜 국내 주식을 해? 해외 주식을 하지? 근데 과거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한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의 속살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펀드 매니저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들이 슈퍼개미들이 대부분 국내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가 놀던 물이 있잖아. 내가 코스닥 잘해, 내가 반도체주 잘해 이런 것만 해먹거든 슈퍼개미 분들은. 그래서 해외 주식 세금 이거 관계 없었어요. 무조건 국장이었어. 세금이 있던 없던. 근데 그 5년간 세금이 들어온대, 금투세 생긴대, 대주주 보유액 낮춘대 그러는 동안 그들도 준비를 한 거야. 내가 10년, 20년 국장에서만 먹고 살아왔지만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테슬라, 엔비디아 사가지고 슈퍼게임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거야. ETF 하는 게 짱이야. 이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슈퍼개미들도 5년 동안 해외 주식을 준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보면 펀드 매니저 하다가 개인 투자 하시는 형님들 이제 해외 주식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지금 세금 문제를 건드리면 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해외로 넘어갑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연말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번 주식들은 연이 지나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팔아버려. 수익을 실현해 버린다고. 대주주가 아니게 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근데 그들이 돈이 좀 많아요. 한 종목당 10억씩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삼성전자 이런 거 안 해. 1000억, 2000억짜리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 이틀에 못 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찬바람 불면 국내 주식 팔아야 된다. 실제로 저희 회사 더퍼블릭 자산운용도 3분기부터는 주식을 줄여요. 국내 주식을 실제로. 왜? 떨어질 게 뻔하니까. 몇 년간 그랬으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 상반기에 주식을 봐.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스스로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근데 상반기에 좀 분위기가 좋아. 그럼 어때? 나도 해야 되나? 나도 해야 되나? 올해는 주식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상반기쯤에 끝날 쯤에 5, 6월쯤에 이제 주식 들어가. 근데 무슨 주식 들어가? 주가 많이 오른 거. 잘 된다고 하는 거. 반도체 막 인공지능, 쌈지엔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들어가면 그 수급에서 슈퍼개미들이 수익 실현하고 세금 안 내려고 팔아버려. 5, 6월부터 7, 8월부터. 그러면 나는 항상 꼭지에 물려. 쫙 보고 있다가 확신을 가지고 6, 7월에 들어갔는데 7, 8월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주식시장 기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7월부터 실제로 기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 생각이 개미 투자자들 머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뭐 필요 없어. 아 나는 안 되나 봐. 야 주식은 역시 하는 거 아니야. 아 국장은 안 되나 봐. 슈퍼개미는 이미 상반기 다 벌었는데 그냥 마음이 패배주의로 빠져. 그럼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른 뭐 인플루언서, 다른 투자자들, 다른 기자분들이랑 다른 얘기를 해준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 들어가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야 민주당 잘못했어, 야 이재명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논리를 갖고 우리도 싸워보자 이거야. 왜 대주주 기준이 10억이면 안 돼? 왜 50억이어야 돼? 우리 싸워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는 있잖아요. 대주주의 기준을 금액으로 정하는 게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큰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대주주는 돈이 많은 대주주일 거고, 저희 회사처럼 작은 회사를 움직이는 대주주는 작은 부자인데도 대주주일 거야.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금액으로 너 돈 많지? 너 10억이나 주식하지? 너 20억이나 주식하지? 한 종목당 10억이나 있지? 너 부자지? 돈 내. 그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100억부터 쭉 내려오잖아. 그죠? 100억, 50억, 25억, 15억, 10억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10억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명분이 없어. 이렇게 내리는 데는 뭐 빼면 세금 많이 걷자. 세금 많이 걷자. 무슨 대주주가 어떻고 지분율이 어떻고 뭐 지배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나 금융투자 소득세는 그냥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거야.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거는 뭐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첫 번째 그게 아닌 척하는 게 기분 나쁜 거야. 무조건 뭐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누구한테 걷으려고 해? 한 주식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가진 사람, 50억 이상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나랑 다르잖아. 저도 개인 계좌에 한 종목 10억 없어요. 한 종목을 10억 투자하는 사람은 순자산이 한 100억, 200억은 되는 큰 부자들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을 때리면, 세금으로 때리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 솔직히 약간 고소하잖아. 나는 세금 없어. 나는 막 복리로 불려나가자. 근데 저는 100억, 200억 있으니까 고소하네 생각하잖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꾸 팔아대거나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투자자의 마음이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를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이 차트를 가지고 많이 퍼날르세요.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뭐 정말로 국회의원 아는 사람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봐. 뭐라고 보면 되냐면 자 2000년에요. 2000년에
대주주 요건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근데 이 당시에는 3%였기 때문에 지분율 기준으로는 실제로는 33억이라고 볼 수도 있어. 어쨌든 30억에서 100억이 대주주 요건이었고 2016년에는 1% 2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아직 올해 안 끝났으니까 올해 적당한 대주주 요건, 금액 요건은 얼마일까? 얼마일까? 자, 이거 보세요. 2000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15조 원이었어요. 합산. 종목 수는 748개로 종목당 시가총액이 2,814억이었어요. 2016년에는 시가총액이 1,307조 원이 됐고요. 종목 수가 889개, 종목당 시가총액이 1조 4,700억. 작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1963조까지 성장했고요. 종목 수는 837개, 종목당 평균 시가총액은 2조 3,453억까지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대주주다.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계장부 열람권을 뭐 달라고 할 수 있다. 감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커진다. 뭐 이거를 기준으로 하자고. 그렇다 그러면 종목당 평균 시가총액이 얼마 커졌어 지금? 거의 10배 커졌잖아. 10배. 2000년에 비해서 10배. 2016년 비해서 거의 2배 커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30억이라고 보자고. 33억. 왜냐면 그 당시엔 3%였으니까 33억에서 10배 커졌으니까 거의 300억이야. 300억. 그죠? 그다음에 여기 25억에서 2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40억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지분율이 아니라 보유액 기준으로 정부가 나 세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 지배 구조를 제대로 해서 형평성 있게 과세를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려면 거짓말 안 하려면 보유액 기준으로는 40억에서 272억이 적당해요. 이거를 10억으로 내린다고 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많이 걷겠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뜯겠다? 그럼 개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지? 아니야. 주식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거나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니까 싫어한다니까 멍청아.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이제 제가 또 다른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만한 거리 회사에 가서 공유할 만한 거리 한번 다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세금을 많이 걷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적게 걷는 거는 좋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나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번 정부가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걷을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쳐보자고요. 당당하게. 그러면 우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장 내가 주식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 내가 주식하다가 조금 수익이 제한되는 거, 좀 손실 볼 수 있는 것보다 대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잖아. 그죠? 세금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당당 얘기한다면.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주주 양도세를 걷어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걷으면 1년에 2천억 정도 더 거친대. 5년에 1조라고 발표했는데 그걸 나누기 해보면 1년에 2천억이 되겠죠. 그러면 2천억? 1년에 2천억 거두면 우리나라가 뭔가 좀 복지도 좋아지고 좋아지겠네. 좋아.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지금 쿠팡 누구 거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쿠팡한테 누가 돈 줘요? 쿠팡 플레이 누가 봐요? 손흥민 경기 직장인들 2 누가 봐요? 누가 구매합니까?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 어디 회사? 미국 회사. 상장 어디다 했어? 뉴욕에다가 했어. 자, 봅시다.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28달러 정도 되고요. 일 거래량은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28달러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원화로 쿠팡의 한 주당 가격은 38,900원, 4만원 가까이 되고요. 이거를 평균 거래량하고 1년에 52주, 일주일에 5일 거래된다라고 하면 거래 대금이 이게 얼마야?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입니다. 1년에 100조.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세라는 걸 받아요.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15%. 만약 쿠팡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었으면
증권 거래세, 양도세 아닙니다. 양도세 아니고 증권 거래세로만 1년에 1,597억 벌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내리면 1년에 2천억 세수가 늘어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시켜서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고 기업을 했을 때 좋은 가치를 받게 만들어줘서 우리나라에 상장하게 만들었으면 증권 거래세로만 1,600억 걷는다니까. 한 종목으로. 자, 다음 종목 한번 더 볼까요? 넥슨입니다. 넥슨.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사입니다. 가장 큰 게임사 중에 하나죠. 이 넥슨이 돈을 어디서 버냐?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거의 다 법니다. 근데 그 게임 누가 만들었어?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야. 상장 어디다 했어? 일본에다 했어. 왜 그랬을까? 정부가 괴롭히니까 그랬겠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전 회장이 작고하시기 전에 정부와의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직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얼마나 한국에 상장하기 싫었으면 일본에 법인을 세우고 일본에 상장을 했겠어. 해서 보세요. 일본에 상장을 해서 일본에다 텍스 프로비전 여기 보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이게 얼마야?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590억, 540억, 400억, 200억 N 원 아니고 N을 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계산을 미리 또 해드렸어요.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법인세를 낸 게 587억 엔 정도 되고요. 이거 환율을 곱하면 5,500억 원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대주주 양도세를 거두면 1년에 2천억 정도 더 걷는답니다. 근데 넥슨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냈다면 5천억 법인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 쿠팡의 법인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좋은 회사라서 흑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증권 거래세만 해도 1,500억이고 넥슨의 법인세만 5천억이야. 두 회사만으로도 대주주 양도세 보유액 한도를 10억으로 내렸을 때의 추가 세수 2천억보다 거의 서너 배 이상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세수 2천억 걷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남은 5년 동안 1조를 잘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정부 남은 5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코스피를 4천, 5천, 6천 만든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하고 심지어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하게 만들어주면 세수는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당장 이재명 정부 5년 단임제 동안 늘어나진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정치한다는 게 뭡니까? 행정한다는 게 뭐예요? 당장 내 임기 동안만 잘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정리한 오늘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유튜브 같은 걸 하나도 안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입으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달 출간 예정으로 있는 머니트렌드 2026의 주식편을 또 제가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써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유튜브로서 접하셨기 때문에 책이 나오기 전에 또는 책이 나와도 사서 보기 전에 요약해서 이해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뭐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